들어오시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보자면, 저는 오늘 이커머스에서 필요한 모델들, 저는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수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이랑 접목되어서 좀 더 경제적인 가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창하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정확하게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이커머스에서 사용되고 있을까, 왜 사용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발표자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네이버에서 커머스 AI 모델링에서 머신러닝 모델 개발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대에서 사이버 보안학과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의 연구소에서는 이상록 님과 함께 바이탈랩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지금 이대 다니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공대이신가요? 예, 저 공대가 저 산 끝에 있어서 굉장히 가는데 힘들거든요. 예, 그렇고 또 궁금한 건 제가 오늘 이커머스 쪽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혹시 이커머스 플랫폼에 재직 중이신 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으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커머스에서 사용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린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팀에서는 이클립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 운영 중입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 중일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는 이클립은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기술이에요. 그 다음 버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25분이 굉장히 짧아서 그 뒷부분은 조금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오늘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아마 내년 데뷔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업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 자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글로벌 기준. 근데 반면에 경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보자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커머스의 중요한 근본 요소는 상품, 가격, 배송, 유저라고 생각합니다. 유저 편의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압도적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돼요. 그렇다고 느껴져요, 지금은. 예를 들면 배송이 압도적이다. 어떤 게 생각나시죠? 네, 쿠팡이 생각나시죠? 반면 가격이 압도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올웨이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동 구매로 가격을 낮췄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이 중에 하나가 압도적이라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근본 요소 중에 소프트웨어로 개선 가능한 부분은 많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품이랑 유저입니다. 나머지는 인프라나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원가랑 마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소프트웨어로 개선하기 힘들어요. 배송 같은 경우에도 쿠팡은 인프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만으로는 개선하기 힘들어요. 반면 상품이나 유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딥러닝 모델로 모델링을 해서 기존에 없던 것 대비 현격히 나은 가치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든다면 상품과 유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커머스에서 사용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유저랑 상품이 어떤 형태로 액션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잠깐만 고민을 해볼게요. 하지만 25분이라 고민할 시간이 없고요. 유저가 원하는 상품에 잘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풀어보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쇼핑하고 있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쇼핑하고 있을 겁니다. 사용자가 오늘은 구매자 기준으로만 대부분 말씀드릴 거예요.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이 존재하고요. 그 원하는 상품을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한 다음에 상품에 도달합니다. 이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도 존재해요.
여러분들 사실 사고 싶지 않았지만 사는 물건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노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디어에 노출되고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원하게 만들어서 구매하게 되는 플로우가 가능해요. 이걸 다시 뭉쳐서 이야기해 보자면 유저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원할 것 같은 상품에 잘 도달하게 만드는 게 이커머스 업에서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해 보자면 추천 모델이에요. 추천 시스템입니다. 이게 결국에. 그럼 우리가 이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플로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 중에 아랫부분, 이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제 생각에는 모델링하기 약간 힘들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유저에 대한 내용 자체도 잘 알아야 되고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도 있어야 되면서 광고나 미디어를 알고 있는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는 하실 수도 있어요. 저라면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유저가 원하는 의도가 있고 그걸 검색을 통해서 상품에 도달하게 하는 이 플로우 자체를 딥러닝 모델로 표현해 볼 것 같아요.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모델로 표현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 관계들은 각각의 노드들이 멀티 도메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저랑 상품이 나타내는 임베딩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그 스페이스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추천 시스템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멀티 도메인을 전체로 모델로 나타나려고 하다 보니까 콜드 스타트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노드를 정의하기 위해서 다른 도메인의 노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는 노드가 새로 진입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도메인별로 컨텐츠를 이해하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게 각 도메인 내에서 제가 생각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의미고요.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의 컨텐츠를 이해하고 있는 모델, 또 유저라면 유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대가 있을 수도 있고 성별이라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소도 그렇고 소득 수준도 그럴 거고 그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이 쿼리도 이해하고 있는 모델들이 각각 만들어지면 하나의 노드를 표현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이 부분, 상품에 대한 부분의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상품 임베딩 모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상품 3개를 예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2개는 마스크팩이고요. 하나는 수분 크림입니다. 사람은 멀티 도메인 정보를 주지 않아도 이 마스크팩이랑 수분 크림, 사진과 상품명만 봤을 때 콘텐츠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분 크림이랑 마스크팩이 마스크팩끼리보다 더 다르다라는 사실도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걸 모델링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모델링할까? 생각해보면 각각의 상품이 다르잖아요. 네거티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네거티브 페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컨트라스티브 러닝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볼 땐 대부분 정보를 볼 때 하나의 모달리티만 가지고 보지 않아요. 상품명, 텍스트도 보고, 브랜드, 텍스트 보고, 또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 모달리티를 보기 때문에 멀티 모달 인풋을 가지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컨텐츠를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게 이클립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클립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번 페이지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파운데이션 모델의 목적은 나라는 걸 잘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라는 상품을 잘 나타내는 모델을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할 때 파운데이션 모델의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풀어보자면 나를 나타내는 것들 사이에 이거 뷰라고도 표현해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게끔 학습하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 잘 학습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포 NC 로스로 학습했다. 크로스 엔트로피 학습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클립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클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테니까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클립은 텍스트랑 이미지 페어 정보가 있을 때 학습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이에요. 이미지가 존재하고요. 텍스트가 존재할 때 두 개가 페어 와이즈로 연결되어 있다면, 페어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림 보이시죠? 사과 그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과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 개가 포지티브한 페어라면 레이블을 1로 주고요. 근데 사과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아이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거티브한 페어가 될 겁니다. 0으로 레이블링해서 이게 같은지 틀린지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로 학습하는 게 클립 방법이에요. 이 클립도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요. 문제는 상품 도메인에서 이렇게 학습하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중복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중복 비율이. 같은 상품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똑같은 상품들이 입력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판매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더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사진도 새로 찍고 잘 노출되는 상품명도 새로 짓겠죠. 하지만 컨텐츠는 동일한 컨텐츠입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아이폰 이미지는 뭐 이 각도로도 찍을 수 있고 저 각도로도 찍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실제 컨텐츠가 같기 때문에 이것도 같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줄 방법이 필요해요. 네이버에서는 가격 비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격 비교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 카탈로그들로 묶어줄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묶어주는 그 기술을 적용해서 같은 상품들을 다 찾아준 후에 같은 상품이라고 판단되면 그 상품들의 레이블을 동일하게 스무딩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렇게 학습시켜서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로스는 기존의 클립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이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사용해요. 그렇게 만들어서 논문을 썼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 여러 개 해가지고 논문을 쭉 쓰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논문 내용은 넘어갈게요. 네. 뭐 이런저런 이미지도 전처리하고 텍스트도 전처리해서 쭉쭉 뭐 만들고 넘어갑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최저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로 클러스터링, 상품들을 클러스터링하는 것들도 수행을 했었고 상품 속성 추출하는 부분, 또 상품의 카테고리 분류하는 태스크들, 여러 태스크들을 제로샷으로 평가하는 걸 논문에서는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논문 내용보다는 이게 실제 서비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 있게 설명드릴 거예요. 논문의 내용은 사실 이클립 모델이 프리트레이닝 모델로서의 역할이 뚜렷하다라는 게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업적으로 조금 더 풀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컨텐츠가 유사한 상품들은 가까운 임베딩을 가진다고 하는 특징들이 생겨요. 이렇게 학습하면. 이걸로 가능해진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이 기능들로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보자면 저희 팀에서는 한국 상품뿐만 아니고 글로벌 상품들도 많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지홀딩스에서 쇼핑 플랫폼을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모델에 카테고리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카테고리를 되게 세분화해서 분류해요. 1만 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카테고리 분류 체계는 판매자들이 등록한 카테고리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판매자들이 제대로 등록을 안 해요. 노출의 영향이든 카테고리 1만 개라면 저라도 아마 제대로 등록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결국에 레이블을 수동으로 재검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 기술, 이 클립을 이용하면 검수해야 되는 샘플의 대상 개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초록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건 노이즈가 있는 학습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머지가 만약에 검수되어 있다면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검수된 데이터의 유사도가 얼마나 뚜렷한지 판단을 했다면 그 검수된 데이터의 레이블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겠죠. 그걸 스무딩해서 학습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기존에 보통 저희가 상품 다룰 때 10억 개 넘게 다루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 달 동안 사람 엄청 많이 돌리더라도 레이블링 개수를 10만 개 이상 얻기가 굉장히 힘든 편이에요. 근데 10억 개, 10만 개 떨어뜨리면 사실 바닷가에
뭐 삼다수 생수 한 병 붙는 거랑 똑같거든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학습하면 카테고리 분류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유사한 상품들의 레이블을 한 번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개선이 확실하게 많이 돼요. 그래서 기존 대비 기존에 저희가 100만 개 정도의 레이블을 수동 검수해서 사용했는데 한 5만 개, 10만 개 정도만 해서 넣어도 기존에 나오지 않던 90% 이상의 성능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모델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네이버에서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빠른 배송 서비스를 합니다. 예. 근데 이 빠른 배송 서비스가 아직 커버리지가 높진 않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면 좋을까요? 네이버엔 대신 상품이 되게 많거든요. 검색된 상품 중에 내가 원하는 상품 중에 배송이 빠른 상품, 비슷한 상품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걸 제안을 했었고 이클립 모델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만에 작업해서 현재 도착 보장 서비스 관 내에 비슷한 상품들의 옵션을 다르게 해서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배포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점점 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판매자들한테도 유용한데 여러분들 셀러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겠죠? 오, 네, 계시죠? 초보 셀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상품명 같은 거 짓는 거 고민 많이 하세요. 고민 많이 되죠. 내가 등록한 상품이 남들은 잘 파는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이용할까? 상품명을 어떻게 장명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컨텐츠적으로 유사한 상품들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키워드 통계내서 보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네. 몇 분 남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클립 내용이고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 뭐 3분에서 5분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살펴봅시다. 21년도에 클립이 오픈 AI에서 발표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클립도 거의 뭐 21년도부터 작업이 되어 왔으니까 사실 그 3년 사이에 기술 발전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딥마인드, 구글, 또 세일즈포스에서 많은 리서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해보자면 기존의 클립은 듀얼 인코더를 이용한 레이트 퓨전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단점은 뭐냐면 디테일한 정보들까지는 다 캡처하지 못합니다. 모델들이.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머지드 어텐션 기반 방식, 얼리 퓨전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코어 어텐션 기반 방식을 이용한 미드 퓨전 방식을 많이 취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사실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할 때 이미 디팩토처럼 이용되고 있는 플로우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그림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이 그림은 이제 디팩토처럼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건데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요 구조 그대로 뭐 많이 사용이 될 건데 오늘은 구조에 대한 내용보다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로스 펑션을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용되는 로스 펑션은 이 5개 이외에는 거의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MLM, MIM 거의 안 씁니다. 랭귀지 모델, ITM, 이미지 텍스트 매칭, 또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얘네들은 디팩토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쇼핑에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문장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상품명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MLM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1+1 헤트라스 프리미엄 대용량 마스크드 토큰이 들어가고요. 500ml 2개입 4종 택일이라고 하는 상품명에서 여러분들 이 마스크 토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맞춰볼 수 있을까요? 이거 잠깐만 고민해 봅시다. 네. 샴푸.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헤어 에센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맞았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맞을 것 같다?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2개 설명드렸던 건 하나는 버트에서 사용했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썼던 거고 이건 일렉트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플레이스드 토큰 디텍션 로스로 학습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학습 가능한가요? 정답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대부분의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방법에서는 저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한되고 있는 게 이미지 그라운디드, 한쪽의 모달리티가 그라운디드 된 형태로
다른 쪽 모달리티의 정보를 레버리지 시킬 수 있는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마스크 토큰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정답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예, 디퓨저입니다. 이건 디퓨저 상품이에요. 아까는 문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명확해졌죠. 이걸 보면 적어도 쇼핑에서 다뤄야 되는 랭귀지들은 문맥적인 특성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모달리티 정보들을 반드시 이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이클립2를 작업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LLM 가능할까요? LLM으로 상품명을 장명해봐라. 근본적으로 모호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달리티가 추가된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야 완벽하게 되겠구나.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 더 나은 방법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미지 텍스트 매칭 요것도 중요하고요. 이거 많이 사용하고 주로 이제 이런 미드 퓨전 방식에서 윗부분이 이제 퓨전 레이어거든요. 퓨전 트랜스포머 레이어들인데 이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많이 쓴다기보다는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할 때 ITC에서 나온 그 하드 네거티브 페어들을 학습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ITC 로스는 클립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모달리티에서 나온 각각의 임베딩들을 두 개를 I2T, T2I 크로스 엔트로피로 인포 NC 로스로 학습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발표는 사실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요 다음 사실 사전 질문에 이미 사전 질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클립2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끔 작업하고 있느냐 그거 짧게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전 랭귀지 모델들의 단점은 지금 VLM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VLM의 단점은 이미지랑 텍스트 스페이스들을 각각 만들었을 때 두 개의 임베딩 스페이스들이 얼라이먼트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래요. 이걸 개선하는 게 큰 문제점이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리트리버에 가까워요. 리트리버 관점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에 나오는 임베딩들을 사용하는데 이 임베딩들은 각각 크로스 모달로 학습할 때 ITC 로스를 학습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똑같은 네거티브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클립 로스 학습할 때 네거티브들 개수는 대각 행렬이 아닌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다 똑같은 0이라는 레이블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다르지만 비슷한 상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똑같이 0으로 처리하면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이 false negative로 들어갑니다. 이 false negative들과 인포엔시 로스에서 대부분 템펄처를 사용하거든요. 이 템펄처가 만나면 두 개의 모달리티의 임베딩 값들은 절대로 같은 스페이스에 매칭될 수 없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수학적이지 않더라도 좀 우회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걸 유용하게 잘 풀고 있어요. 세일즈포스는 사실 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토큰 단위에서 텍스트 토큰과 이미지 토큰이 다른 스페이스에 얼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타겟팅하고 있거든요. 근데 블립 같은 논문을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또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방법도 같이 채용해서 이클립2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상품이라는 도메인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품 도메인 자체에서는 false negative가 아주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걸 잘 이해하고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질문 나와 있는 것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